항상 언제나 같은 얼굴. 얼굴이 보여. 항상 같은 얼굴. 나는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어. 제대로 된 취미라고 할 만한 것도 없지만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의뢰 동영상 사이트에서 심령 스팟을 찾아가거나 심령 사진을 소개하거나 하는 공포 동영상을 보고 있어. 어릴 때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했어. 하지만 잘난 듯 주위 사람들에게 대놓고 말할 수 있는 취미도 아니야. 최근 내가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된 건 바로 그런 동영상 탓이라고 생각해. 와이프와 애가 침실에 들어가고 나서 언제나처럼 무서운 동영상을 볼 때였어. 그날에 봤던 것도 평범한 심령사진이었어. 가족의 단란한 모습을 담은 것으로 모자이크 너머로도 행복해 보이는 일가의 오른쪽 깊숙한 곳에 있는 밥상 아래에 분명히 가족의 일원이 아닌 얼굴이 이쪽을 보고 있는 게 유난히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 우와, 이건 또 확실하게 찍혀있네요. 사회를 보는 사람이 약간 영국 톤으로 말해. 벽이나 천장의 얼룩이 희미하게 얼굴답게 보이는 것과는 달리 밥상 아래인데도 묘하게 밝고 뚜렷한 표정을 읽을 수가 있었어. 여자의 얼굴로 보였어. 희미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도 보여. 뭔가 이쪽을 바보 취급하는 듯한 표정? 근데 요즘은 이런 합성사진 같은 것으로는 전혀 무서울 게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카메라를 담당하는 언제나 얼굴이 안 나오는 사회자의 상대가 말했어. 실은 말이에요. 이번에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건 어쨌든 이 사진도 봐주세요. 다른 사진이 화면에 나와. 아무래도 아까랑은 다른 사람들이 찍은 것 같아. 얼굴은 역시 모자이크 가공이 되어 잘 모르겠지만 대학생 정도의 젊은이들이 셋이 모여 파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 어두운 방에서 케이크에 꽂은 촛불이 빛나고 있어. 그리고 왼쪽 둘 사이에는 아까 봤던 사진과 같게 얼굴이 뚜렷하게 찍혀 있어. 사회자처럼 나도 숨을 삼켰어. 이건 아까 투고하신 분과는 다른 분에게서 온 사진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회자가 말문이 막히고 있어. 무리도 아니겠지. 거기에 찍힌 건 같은 얼굴이죠, 이거? 맞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두 투고자분들에게서 각각 보내줘 온 건데 같은 얼굴이야. 똑같아. 뭐야 이거? 무서워. 이렇게 섬뜩한 일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술 한잔하면서 동영상을 보던 것도 있어 그때는 그대로 잊어버렸어. 그로부터 2, 3일 지났을까? 같은 주였을 거라고 생각돼. 나는 특정 방송인이라기보다는 몇 명인가의 방송인의 동영상을 여러 개 시청하고 있어. 그날은 그 방송인과는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보고 있었어. 또 심령사진을 소개하는 동영상이었는데 다시 마주친 거야. 그때 봤던 거랑 완전히 똑같은 묘하게 하얗고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여자의 얼굴. 무엇보다 사진 자체는 완전히 다른 사진이었어. 투고자가 여행 갔을 때 찍었다는 것으로 오토바이로 여행하는 남자가 스마트폰으로 자기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걸까? 역시 무서운 이야기라면 미치는 나에게도 섬뜩하게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당분간은 심령사진 동영상을 보는 걸 그만두기로 했지. 그래도 나는 무서운 이야기가 좋아. 심령사진 동영상은 안 보기로 했어도 다른 장르의 무서운 동영상은 여전히 봤어. 예를 들면 이 이야기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심령 스팟을 탐험하는 동영상이야. 방송인이 몇 명 그룹을 짜서 귀신이 나오는 폐허 같은 곳을 탐험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은 거지. 하지만 며칠 내로 이런 동영상도 보는 게 무서워지고 말았어. 사람 모습 같은 게 비춰지면
리플레이 같은 글씨가 나와서 다시 한번 슬로모션으로 그 장면이 흘러나오는 건 자주 하는 연출이야. 거기에서도 나는 그걸 보고 말아. 동시에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라며 스트리머는 소동을 부리지만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라고 할 때가 아니야. 한순간 살짝 비친 여자 같은 얼굴은 사진 정도로 선명하진 않았어도 역시나 그 섬뜩한 미소를 짓는 그 여자였던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뭔지 나도 잘 모르게 됐어. 동영상 안에서도 밖에서도 여기저기서 그걸 발견하게 되어버렸어. 처음은 우리 집 세면대 위에 거울이었어. 이를 닦는데 복도 안쪽 그늘에서 그게 들여다보고 있어. 처음엔 피곤해서 기분 탓이 분명하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보지 않으려고 해도 이번에는 싱크대 수도꼭지에 비쳐 참다 못한 내가 상의해도 가족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우겨. 이번만큼은 역시 질려버려서 무서운 동영상 같은 건 절대 보지 않겠다고 했어도 기분 전환으로 보던 맛집 동영상에까지 나와. 몇 명의 길거리 사람들의 얼굴에 그 여자의 얼굴이 분명히 섞여 있어. 전원을 끈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에도 그게 비쳐 보일 것 같아서 이젠 화면을 보는 것도 싫어. 그 즈음이었을 거야. 이미 밤뿐만이 아니고 밝은 시간에도 나와서 놀라. 직장에 갈 때는 전철안이 정말 무서운 곳이 됐어. 만원 전철안에서 시야 끝에 들어온 승객들 속에서 그 얼굴이 나를 바라보는 걸 깨닫고 되고 말았어. 하기야 눈을 뗀 틈에 장소를 완전히 바꿔서 놀라는 경우가 있는 거 말고는 희죽거리면서 이쪽을 보고만 있을 뿐. 특별히 뭔가를 내가 당하는 것도 아니지만 직장에 가고 나서도 컴퓨터 화면을 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꺼진 화면에 반사돼서 그게 비칠까봐 곤란하지만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야. 회사 사무실에서 창문 가장자리에서 들여다보는 그것과 눈이 마주친 적도 있어. 동료가 이상하게 쳐다보는데도 블라인드를 닫아도 아직 거기에 그게 있는 느낌이 들어 힘들어. 첫째로 블라인드를 닫아둔 상태에서 갑자기 동료가 블라인드를 열자마자 그것과 눈이 마주친다면, 그렇게 생각하자 회사와는 점점 멀어지게 됐어. 병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나는 결국 병원에 다닐 처지가 됐어. 의사는 내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하거나 했는데 어떻게든 나를 억지로 병자로 만들고 싶은 것 같았어. 휴직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병가가 계속되니 실제로 조금만 더 하면 회사로부터 정식으로 휴직을 제의받을 것 같아. 하루 종일 방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내게는 남는 게 시간밖에 없어. 스마트폰으로 조사한 바로는 내 자신이 보는 환각과 현실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이고 항상 보이는 상태일 거라고 겁먹고 지내고 있어. 그리고 나는 내가 병이 든 게 아니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자각이 없는 환자, 그 자체는 아닐까? 하지만 이것만은 틀림없어. 나는 결코 아픈 것은 아니야.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저 하얀 얼굴의 여자가 비웃는 얼굴로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있음이 틀림없어. 절대 틀림없어. 지금 커튼을 닫아놓은 이 방에서 내가 막 글을 올리고 있는 다크모드의 스마트폰 화면 너머에 그 얼굴이 지금도 실제로 비치고 있으니까. 사라진 스트리머. 아주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떤 계기로 어느 방송 앱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라이버라고 불리는 스트리머와 앱을 통해 잡담도 하고 노래를 듣거나 하는 즐거운 서비스입니다. 그 앱이 통상의 라이브 앱과는 다른 것은 라이버의 모습이 직접 보이는 것은 아니고 라이버와 연동되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아바타를 시청하거나 댓글을 달며 즐긴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심야, 항상 왠지 모르게 방문하고 있는 Y군의 생방에 놀러 갔습니다. 평소처럼 쓸데없는 잡담이 오가던 중 방송에 찾아온 한 명의 미나라는 닉의 여자가
이상한 말을 꺼냈던 겁니다. 지금부터 놀러 갈게. 라는. Y군은 아, 좋지. 난 도쿄인데 미나네 집은 가까운가? 같은 말을 하며 적당히 흘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났을 즈음일까요? 이번에는 10km 남았어. 라고 채팅을 올렸습니다. 에? 엄청 가깝잖아. 그렇게 가까운 데 살았어? 라며 슬쩍 답하는 Y군. 거기서부터 이야기는 실은 모두 의외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는 둥, 일상생활에서 스쳐 지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둥, 애초에 다들 얼굴을 드러내고 직접 만나는 것에 저항감은 없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그러는데 다시 채팅창이 5km 남았어. 라고. 이 미나라는 아이, 다른 대화에도 그냥 참여하고 있어서 농담도 하거나 하니 별다른 위화감도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 이상한 말을 할 뿐. 그리고 시간이 다시 조금 지나니 그녀가 곧 도착해. 라고 글을 올렸을 때는 채팅창이 역시 이상한 분위기가 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라? 이거 농담 아니고 진짜로 가는 거야? 아는 사람이요? 제 머릿속에서는 의문부호가 가득합니다. 뭐야 뭐? 무슨 암시야? 허허? 같은 채팅도 있었습니다. 저와 똑같이 모두도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Y군의 모습은 아바타와 목소리로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주 듣던 도시전설인 그거. 지금 어디? 라고 물어본 순간 네 뒤! 하며 놀래는 그것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Y군이 갑자기 그만 잘 테니까 방송을 끝내겠다고 말을 꺼냈던 겁니다. 평소에는 새벽 5시까지는 방송을 하는데 아직 3시 반. 그리고 Y군은 자기가 오늘 얼마나 피곤했는지, 얼마나 졸린지를 열심히 설명하는 겁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때 Y군이 갑자기 입을 다물더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정도 지난 그 순간 미나가 글을 올렸습니다. 채팅창이 일제히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이던 댓글들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지금 바로 뒤에 있어. 모두 Y군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처럼도 보였습니다. 보통은 그런 말을 들으면 라이버는 뭔가 답을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무섭게! 라든가 말이죠. 하지만 Y군은 그 댓글을 무시하고 자기가 피곤해서 졸린 이유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Y군이 방송을 접으려고 모두 수고했어! 하며 방송이 끊기는 순간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아니, 모두 봤을 겁니다. Y군의 아바타의 손이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꺾이는 것을. 그리고 방송은 끊겼습니다. 그날 이후 Y군의 방송은 존재합니다만 방송이 나오는 일은 이젠 없습니다. 트위터도 멈췄습니다. 뒷맛이 너무도 찜찜했습니다만 원래도 Y군이 누군지 우린 모릅니다. 도쿄에 사는 20대의 남성이라는 것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무사한 건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도 때때로 생각이 나서 소름이 끼칩니다. 신사의 라이브 방송. 이른바 IT 기업 사장인 아버지가 몇 년 전 재혼했다. 어머니가 원인불명의 병으로 죽은 후 갑자기 아버지와 가까워졌다는 것 같다. 새엄마, 후처라고 부르겠다. 후처는 마침 사춘기인 나와 어떻게 가까워지면 좋을지 서로 알 수가 없었다. 내가 말하긴 좀 그렇지만
아버지의 수입은 엄청났고 유복했으며 예전부터 신세를 지는 가정부도 있어서 한동안 재혼하지 않았으면 했다. 후처는 점점 나와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로 참견하게 되었고 그 탓에 그 가정부도 그만두게 되었다. 내가 대학에 가거나 취직이라도 해서 집에서 나간 후 아버지와 후처 둘만이 살겠다는 속셈인 것 같다. 다만 신경 쓰였던 것은 후처가 해마다 야유어 간다고 할까? 수척해지는 느낌이었다. 재혼할 당시는 건강 그 자체였다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분명 몸이 안 좋다고 봐도 좋다. 그 때문인지 다리가 좀 불편한 듯 어쩐지 어색한 걸음걸이가 되어 있었다. 이상하게도 내게는 쌤통이다 라는 기분과 안 됐네 라는 기분이 혼재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나는 오컬트나 괴담, 도시전설에 흥미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보거나 들으면 그때만은 현실 도피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특히 지금 1년 정도는 집에서 홀로 되면 그런 종류의 동영상을 보게 되었다. 심령 스팟을 소개하는 동영상 같은 걸 자주 봤는데 그 중에는 전국 각지의 신사나 신목을 보여주는 스트리밍이 있다. 반 친구에게서 근처 땡땡 신사에 라이브 카메라가 있다고 들어서 그것을 보게 되었다. 땡땡 신사는 보통은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고 방범을 겸해 설치했다고 한다. 잠이 들기 전에 그 땡땡 신사의 라이브 방송을 보는 게 언제부터인지 습관이 되어 있었다. 심야가 되면 카메라는 야간 모드로 바뀌고 흑백 화면이 된다. 매일같이 보고 있어도 특별할 것 없는 영상이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의 영상이나 그 희미한 소리가 정말 마음이 편했다. 다만 신경이 쓰이는 건 가끔 이 신목이라는 나무들 안쪽에 있는 조금 큰 나무 그림자에 사람 모양이 보이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곳에 숨어든 노는 형님이나 담력 시험을 온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모습을 보다가 그게 계속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람은 하얀 옷을 입고 있고 아무래도 여자처럼 보였다. 오늘도 그 방송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또 그 여자가 비쳤다. 여자는 큰 나무를 향해 계속해서 팔을 내리치는 동작을 하고 있고 그 손은 망치 같은 것을 쥐고 있었다. 그게 축시의 참배라는 걸 나는 알았다. 자세히 생각해보면 전에 봤을 때도 같은 동작을 하고 있었는데 미묘하게 높이나 방향이 다르다. 즉 여러 차례 축시에 참배를 왔었고 그때마다 저주의 인형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축시의 참배는 사람에게 들켜서는 안 된다. 누군가에게 들켜버리면 그 저주는 상대가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다. 이 영상을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은 그 저주가 이 여자 자신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틀림없다. 여자는 대충 동작을 마치자 주위를 둘러보면서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듯 했다. 그리고 순간 화면을 통해 나와 눈이 마주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카메라는 여자가 걸어 돌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었는데 여자는 다리가 불편한지 걸음걸이가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다.